자, 그래서 벌통이 밤새 이동해가면 춥게 떨었으면 어떻게 돼요? 불재주의할 거 아니에요. 뜨뜻하게. 이러다가 현장에서 모닥불 피고 일꾼들이 불지면 몸이 좀 풀리는 것 같다.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벌도 밤새 몇 시간을 이동해서 가서 춥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보온덮개라도 푹 뒤집어 쓰고 잠시 새벽까지라도 있으면은 몸을 녹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노제마가 더 많이 걸릴 것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노제마병이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불을 푹신 뒤집어 써서 온도를 높여주면은 좋아집니다.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불을 뒤집고 뭐 소주를 몇 잔 넣고 열을 고춧가루 타서 확 내니까 감기가 좀 덜은 것 같다. 그는 열을 높여서 감기의 이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그러는 겁니다. 원인은. 일리가 있어요. 자, 항생제 불검출을 관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생제를 적게 걸릴 수 있을까 해서 항시 여러분들은 벌을 내가 먹으면은 유럽부적병에 걸렸는지 항시 3, 4일 된 유충이 잘 크고 있는지 젖을 잘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누렇게 변한 건 있는지 봐서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고, 또 한두 통 발견했을 때는 심한 소비는 얼른 태워버리고 심하지 않으면은 소독을 해서 빨리 치유를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시 또 꿀에서 항생제를 썼다면 물이도 좋건 분무를 했던 가루를 했던 뭐든지 꿀에서 오염될 수가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꿀의 오염을 줄이려면 아가씨 꿀뜨기 전에 정리체미를 하기 전에 아니면 내 지역에 시흥에서 뻔나무 꿀이 두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먹이가 된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뒷장에 있는 식량 소비를 다 뽑아서 빈통에다가 잘 해놓고 개포도 없고 도봉 안 되게 해놨다가 요새 장마철에 먹이로 쓰면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산란력이 왕성한 시기라서 진짜 비닐개포 넣어서 덮고 하면은 양옆에 요만큼씩만 남고 다 식량을 뒤다 파인게요. 그러면 안쪽에 소비에 저장된 식량이 얼마 안 됩니다. 요만큼씩 뭐 우리 실밀방 조금씩 있는 거 다 8장, 9장 보탠다고 해야 얼마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체미를 딱 하고 오면은 1차 아가씨 꿀서부터 순수한 꿀을 얼마든지 뜰 수가 있어요. 저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올해 1차 뻔나무 꿀을 그냥 정리체미라고 떴는데도 탄소비가 23.5 퍼밀 나왔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 거기 남아있던 식량마저도 일부는 먹어치고 했기 때문에 설탕 성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소비가 한 30통 빼놨어요. 꿀소비. 꿀소비 꽉꽉 찬 거 한 30통이면은 그러면 꿀을 뜨면은 한도라무 정도 나옵니다. 한도라무 정도. 이놈 뒀다가 이제 소충이 좀 생기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데 소비가 좀 절단나지만은 그러나 그놈을 떠가지고 한도나무 넣어서 떠서 뻔나무 꿀을 쉽게 해서 2도나무씩 첫 번에 떴는데 3도나무 떴다고 쳐봐요. 그럼 3도나무가 다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도나무에 300만 원도 못 받아요. 근데 그놈을 2도나무를 떠서 200만 원씩 받으면 도매로 낸다고 쳐서 가령 400만 원을 받고 식량은 또 한도나무가 남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득이에요? 뒷장을 다 빼놨다가 먹이를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적어도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한도나무 정도에 들어있는 이 식량이 다 빼놨기 때문에 항생제가 상당히 썼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왔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허가된 약제 옥시테트라사이클과 네오마신만 쓰도록 이렇게 하고, 정이 안 된다 하면은 미국에서 쓰는 타이로신만 쓰도록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쓰도록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급수시에는 정량만 한 말에 한 10g 정도 이렇게만 타서 주되 저녁 때 주는 것이 좋다. 왜? 저녁 때 주면 햇볕이 안 받고 밤새 물 물어다가 유충한테 충분히 공급을 하고 또 낮에 햇볕이 받으면은 항생제가 단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나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자연화분을 줄 때는 뭐 대두분이라든지 또 맥주가루라든지 맥주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합해서 주는데 특히나 여름에는 자연화분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왜? 외부에서 자연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가를 줄이고 애화도 낭비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에다 1년에 1,500톤씩 화분을 팔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 양봉 농가들은 한국에다 아주 화분 팔아먹어서 완전히 자기들 돈 벌고 양봉 산업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농가가 늘어나고 꿀이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가까운 나라에서 역으로 우리나라에다가 싼 꿀을 갖다가 앞으로 수출해서 우리나라 양봉 농가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사오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화분 채분기 같은 거 받아서 채분기로다가 내가 먹일 것 내가 받아서 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근데 사실 수입하는 게 싸고 국내 거 비싸니까 다 팔아먹고 수입 거 사다 쓰게 마련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대형 화분을 줄 때는 비타민 같은 것을 조금 0.01%, 0.01% 내지 0.002% 정도 여기 타서 주면은 부족한 비타민이 보충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두분을 줄 때는 필히 화분떡에 주면은 발효를 시켜서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동 사양기는 물 공급과 사양액을 어떤 사람은 이제 자동 사양기를 해놓고 아이 급속히 물 주기 어려우니까 그거로다가 물도 주고 사양액도 준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 근데 그 자동 사양을 나도 이제 아직 걸지는 않았는데 이제 걸으면 해마다 걸어요. 저도 걸고서 하는데 그럼 그 호스에 원 호스에 또 아니면 그 끄트머리에 다 조금씩 물이 남아 있어요. 사양액이. 남아있는 상태는 항생제를 줬다면은 거기에 항생제가 남아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제 항생제를 타서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설탕물과 혼합돼서 다시 물에다가 저밀방에다가 저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 사양기로 두 가지를 같이 따로따로 준다는 건 모르지만은 주면은 사양액에다 주는 것보다는 뭐 낫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혼합될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양계용 예방용보다는 월등히 적게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휴약 기간이 외국에서는 한 60일인데 우리나라도 꿀 뜨기 전에 30일 전에 약을 주고 그 가깝게는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진드기가 이게 진드기 약들이 사실은 항생제가 아니는 이거는 농약 종류예요. 따지면 진드기는 진딧물 같은 잡는 농약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이 안다든지 정말 그게 꿀에서 검출됐다든지 할 때는 진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남용을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또 꿀이 들어올 때는 약제 사용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미묘한 양이라도 과거에 꿀에 항생제가 크로람페니콜이 검출됐다고 할 때 일생 동안 우유를 마셔도 그 정도 걸린 거를 계속 먹는다고 우유로 비교했을 때 꿀이 들어있는 양을 계속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 마이실 캡슐 뭐 하나 500ml나 300mg짜리 하나 먹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묘하게 검출되는 것도 매스컴이나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는 그걸 대서특필합니다. 기자들을. 그래서 꿀에서 과연 농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는 검출됐다는 이런 뉴스가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이제 개미산이나 또 옥살산이나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산을 한 40 내지 65% 정도로 이렇게 타서 쓰면 되겠어요. 자, 아까 뭐 조합에서는 100ppb로 강화에 현재 감소하고 있는데 식약청에서는 300ppb 기준으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고 앞으로라도 당장 50ppb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럽dol의 항생제 기준dol입니다. 근데 여기 뭐 영국 50 ppb, 뭐 이런 거는 스테르바 20 ppb, 15 ppb, 10 ppb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한 10배 정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라도 그 사람들이 항생제 안 쓰고 또 부조병 안 걸리느냐? 다 씁니다. 써가면서도 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꿀에는 가급적 오염도를 낮추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00 ppb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노제마병에 뭐 쓰는 약재들. 자, 요거는 한국양봉농협의 수매벌꿀 항생제 부적박 현황.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던 건데 2011년, 12년, 13년도 거 통계를 내봤는데 약 5,300g 중에 부적합드라무가 72개, 비율로 치니까 1.36%. 또 2012년도에 약 9,000g가 들었는데 61g에 0.67%. 또 2013년도에 1,100개가 들었는데 4건 0.0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도 안 되는 이런 식에서 100g에 1g도 안 되는 이런 비율로다가 검출이 된다. 이 검출되는 사람들도 대다수 누구냐? 초보자들. 약에 쓰는 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약을 마구 남용한 사람들이 대다수 걸렸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꿀 가격도 여기 뭐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베트남에 2.7달러로 요새 신문이 나옵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 만든 자료다 보니까 베트남이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싸고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미국 같은 데 꿀을 상당수 한 10,000톤 이상 이렇게 10,000톤인가 30,000톤인가 수출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전체 한 30,000톤 수출하는데 30,000톤 수출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보도 많습니다. 베트남에. 그 양을 지금 베트남에서 그래서 양봉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도 벌 한 통에 우리나라 돈으로 현지에서 10만 원 정도 거래됩니다. 그럼 필리핀의 국민 소득으로 봤을 때 벌 한 통에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가지고 벌만 늘려서 팔아도 필리핀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80년도에도 벌 한 통에 10만 원 정도 했어요. 내가 기르는 거 그때 다 살 테니까 10만 원씩 다 팔아라. 저한테 그랬어요. 81년도인가? 그때. 그럼 그때 서울에서 몇백만 원 주면은 집 한 채 샀거든요. 벌 한 차 팔으면은 100통만 팔아도 2채, 3차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잖아요. 일본에 1860 몇 년도에 서양중 꿀벌이 들어왔는데 그때의 벌 한 통 가격이 황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요. 얼마나 비싼 가격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갔더니 이 채밀기 지금 우리 기아 있죠. 기아 달린 옛날 채밀기가 박물관에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큰 양봉 박물관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설명하는 분이 그래요.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 황소 한 마리 값이었대요. 그 채밀기 가격이. 기아 그 돌려가지고 안성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 양봉농협의 박물관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한 100여 품 됩니다. 거기 가면은 일명 도둑놈 지팡이가 있어요. 도둑놈 지팡이. 그 유럽에 가서 내가 보고 유럽에서 얘기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작대기가 달려있다면은 벌집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함석이로다가 이렇게 여기가 고정되게 붙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 이 작대기를 이게 길으니까 이놈을 쥐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채밀기 돌리듯이. 그러면 회전이 돼서 이 밑으로 빼주고 하니까 땅에 딱 박히고 그러면 꿀이 빠져서 여기 고이는 거예요. 그럼 고이면은 이렇게 딸고. 그러니까 너희 집 벌통에 가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옛날 그 귀한 꿀을 훔쳐다 먹을 때니까 일명 도둑놈 지팡이라는 얘기를 유럽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 시기에서 외정시대 초기에 꿀을 뜨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그 당시에 만들어서 썼던 것을 제가 아주 귀한 것을 저도 양봉에 가면 보지 못했는데 실제 그런 것을 하나 구해다가 놔서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꿀벌응애 진드기 제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벌의감의 병충해 중에 하나가 진드기야.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이게 전업농가들도 피해를 간혹 많이 있습니다. 잠깐 실수, 잠깐 약을 해야 될 시기 타이밍을 딱 놓쳐서 어느 숫자가 딱 물어나면은 그때 피해가 파가 이미 그때는 피해가 오는 것을 알고서 약을 써도 금방 내 그게 팍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진드기를 초봄, 가을 이때 잘 잡도록 특히나 벌통 앞이 가니까 유봉이 날개가 불구봉이 많이 기어다닌다. 이건 무조건 진드기 피해가 이미 중증 상태에 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벌이 그냥 놔두면 절단 나요. 진짜. 심하게 올 때는 100통이 10통밖에 안 넘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력이 약한 별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진드기가 제일 무섭다는 거. 질병 중에.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가시형해가 우리나라 92년도 이때 중국에서 절강성 쪽에서 벌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안 없어지고 계속 옵니다. 지금도 제 벌에도 있어요. 한두 마리 이렇게 보입니다. 심하진 않지만은 어느 벌이나 있어요. 지금 중부지방에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드기약을 할 때 같이 이 가시형해도 죽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죠. 별도 약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봄, 가을 또 신황이 됐을 때 또 아니면은 중간에 아가씨 꿀뜨고 나서 봉충이 제일 적은 시기에 한번 약제를 해주고 또 월동벌 만들기 전에 이때 월동벌이 최대한 진드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이런 봉충이로 태어나도록 일벌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밀도를 낮춰서 약제를 해주고 이렇게 1년에 몇 차례는 해주지 않으면은 진드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쌍이 봄에 한 쌍이 계속 가시형 같은 게 늘어난다. 계산상으로 보면은 몇천 마리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6일이면은 성충이 되니까. 6일마다 한 번씩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2마리씩만 늘어난다 해도 1000마리가 아니면 2000마리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시 자꾸 죽여서 밀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가급적 약세는 이 약제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쓰면 프로바인데이트라고 해서 왕수 같은 게 지금 프로바인데이트라는 이 원료가 주 원료인데 이걸 계속 쓰면은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 만드는 사람은 그거 쓰니까 이제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조금씩 더 넣고 조금 더 넣고 조금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지금은 약의 농도가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약의 농도가 많아졌다는 건 결국 꿀에서 농약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시 채밀시기 이전에 휴약 기간을 거쳐주고 또 아니면은 모밀기 때 약제를 써주시고 또 효과가 좋을 때 해주시고 또 개미산이나 옥살산이나 이런 친환경 약제를 자꾸 넓혀가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이미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다 90% 이상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번 와서.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늘어난 거죠. 지금 있는 거는. 다 한 번씩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낭충보 부패병이 그렇다는 거고, 요 가시형에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각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진드기에 비해서 상당히 한 4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늘어나는 속도, 요 학자들이 해놓은 건데, 1년에 봄에 일찍 시작하면은 늘어나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지금 2월 초부터 시작하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12 내지 15회만 번식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한 번에 3마리씩은 낳거든요.
가시형애가. 그럼 3마리가 9마리 낳고 또 9마리가 상무 27, 27마리 해가지고 또 27마리가 3마리씩 81마리 오면은 이게 몇 마리가 늘어난가요? 1000마리. 1000마리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1000마리가 한 3000마리 되고 3000마리가 또 한 10,000마리 이렇게 늘어나는데 좀 뭔가 어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으네. 이렇게 해서 한 10회만 이게 새끼를 계속적으로 죽이지 않고서 한다면은 몇천 마리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많아지기 전에 자꾸 약을 한 번씩 해서 숫자를 줄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형의 생활사. 이렇게 여기 뭐 6일 정도면은 이게 다 성충이 됩니다. 이게 꿀벌은 한 10일 정도면은 성충이 되고 벌보도 상당히 빠릅니다. 개미산철인데 개미산은 낮 기온이 12도에서 기온이 한 25도, 저녁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5%가 원액인데 이거를 한 40%를 하면은 벌이 피해가 적고 65% 하면은 조금 독해서 죽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 진드기는 독하면 잘 죽습니다. 피해가 입어서 그렇지. 연속 처리하면은 벌이 피해가 가요. 봉충이 죽는다든지 유충이 죽는다든지. 자, 혼합 비율은 여기 개미산 3에다가 물을 1을 섞으면 63.75%가 되고 2.5대 1로다가 개미산을 섞으면은 60%가 되고 개미산이 2말 뭐 물을 1말 섞었다. 1병을 섞었다. 2병에 그러면 56%가 되고 1.5병에 1병을 섞었다면 51%가 되고 이렇게 뭐 1대1이면 42%. 그러니까 1대1에서부터 한 많이 타면은 2.5대 1까지 이 정도 혼합을 해서 여기서 쓰면 되겠습니다. 단상은 약 한 30mm에서 이렇게 약하게 타면은 한 40mm. 개상은 독하게 타면 50mm, 약하게 타면 60mm 정도 이렇게 아기 기저귀에다가 타서 주면 되겠어요. 옥살산은 한 통에 1g씩 태워서 연기로다가 벌 사이로다가 이렇게 잘 쪼이도록 하는데 요새 훈연기다가 넣어가지고 옥살산을 전기로다가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적당량, 쉽게 해서 19g을 넣었다. 그럼 그 나오는 연기를 골고루 열통에다가 뿜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개 옥살산이나 개미산은 이 공기를 마셨을 때 인체 폐나 기관지에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부 병원이 가가지고 치료받았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방독면을 뭐 한 몇만 원 주면 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쓰시고 또 손에다가 고무장갑을 필히 쓰고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출입구 안에다가 이렇게 뿜어주는 겁니다. 예, 뿜어주는 거. 또 비넴볼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진드기 약에. 근데 그게 옥살산이 주 원료인데 요거는 점점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아래에다 소비사에다가 월동 들어갈 때 조금씩 이렇게 뿌리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많이 뿌리면은 봄에 산란과 육아가 상당히 떨어져요. 절대로 많이 쓰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농사 망쳐요. 개미는 어떻게 되죠? 개미는 요새 그 약국에 가면은 개미 그 퇴치하는 약이 있어요. 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땅 속에 스며드는 이런 살충제라고 보셔야죠. 아니면 그런 걸 뿌리고 더 잘 죽게 한다고 위다가 비닐로 같은 것을 완전히 확 덮고서 가위 흙 같은 거를 딱 뒤집어서 그 농약 냄새가 그 땅 속으로 스미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 날아가고 벌한테 지장이 없을 때 써야 하는데 이 토양에다가 제초제 같은 거 독한 거 많이 쓰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벌 갖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입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해야지. 금방 가면은 피해가 입을 수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 하고 나서.
제가 저한테 배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요 안성에 가서 벌을 놓고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봉장 앞에다가 봉장 앞에다 사과나무 심으니까 거름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유기질 미료. 그래서 저 개수주 가서 버리는 개수주 찌꺼기를 달라해서 갖다 이 양반을 사과 구덜기 파고 쭉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 이상하게 거기 가서 벌이 안 돼. 그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되느냐? 계속 벌이 죽어나오는. 글쎄 계속 죽어나오는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난해 그걸 발견했는데 그 개소주를 넣고 거기서 계속 썩어서 독성이 나온다 할까? 예. 독성이 나와서 거기다 벌 놓고서는 자기가 아주 몇 년 동안 망쳤다는 거예요. 자기 한 1억 5천인가 1억은 손에 났다. 벌 배워가지고 한 10년 됐는데 계속 벌을 매년 샀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거기 사과밭에다가 유기질 퇴비를 계속 넣었더니 거기서 계속 썩는 것 때문에 거기서 딴 데로 옮겨갔더니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양반.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로 알으시기 바래요. 뭐 진드기약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봄에 축소할 때 입춘 때 되면은 봉충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초순이 보면은 벌들이 한번 탈분을 하고 나고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은 대개 이놈들도 이제 알을 가기 시작하고 알감에서 거기에서 알감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봄에 착봉을 시킬 때 이만큼씩 손바닥 반만큼씩 있으면 참 죽이기도 아깝고 죽일라니까 거기 진드기가 있고 참 애매모호해요. 그 내가 진드기가 얼마나 있나 요만큼 봉충을 파낸 겁니다. 한 손바닥 3분의 2 정도 될라나 이렇게 된 거를 파서 봤더니 진드기가 요만큼 나오더라. 요만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한 15개 되네. 그럼 한 쌍만 가져도 1000마리 이상 늘어났는데 이 정도가 봄에 남아있다 하면은 저 벌은 절단 납니다. 거짓말 아니라. 예? 그래서 봄에 월동 나고서 봄에 착봉을 붙일 때 봉충을 죽이기도 아깝고 그걸 빼내려니까 추운데 털어내기도 어렵고 아주 난제예요. 빼내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실제 나부터도 빼기 어려우니까 빼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을에 차라리 월동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진드기약을 두세 차례 해서 봄에 차라리 하지 말고 가을에 더 여유 있을 때 해주라. 가을에 11월 달쯤에 이렇게 해서 봄에 진드기도 자기 죽기 전에 얼른 들어가서 자기 종족 번식 차원에서 얼른 기르는 겁니다. 첫 번 생기는 봉충에다가. 두세 차례면 간격은 얼마 간격으로 해요? 바로바로 해도 됩니다. 바로바로 2, 3일 사이에 해도 되고 한 5일 간격으로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분이 또 무슨 유한낙스를 뿌린다는 소리. 낙스를 뿌리는 거는 낙스를 싫어합니다. 벌들이. 아가씨철에 벌 앞에 벌이 강군이고 오후 채물이 있다든지 하면 벌이 죽으라고 안 들어가요. 연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 출입구 막다가 운전수는 짜증내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도 못 가겠다고 막 하고 실제 그렇다고요. 근데 낙스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낙스를 한 10배나 7, 8배 물에다 타가지고 이놈을 분무기에다 넣어서 살짝살짝 출입구 앞에 있는 벌에다 뿌려주면은 샤 하고서 겨들어가 버려요. 싫어. 근데 그 낙스를 맞은 벌들이 수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벌통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 이 탈봉하는 게 어렵거든요. 요새 자동 탈봉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털어서 넣다 빼면 벌 털어주죠. 채밀기다 그냥 여자들 남자가 초보자만 넣으면은 지가 보닥만 눌러서 회전수나 속도만 조절하면 다 채밀어져. 그러니까 단지 요새는 기술자가 누가 있어야 되냐? 이 벌을 터는 사람. 이걸 안 해본 사람이 또 빨리 못 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요새 채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터는 거를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우리 한 대씩 들은 거, 반 대씩 들은 거 이거 털려면 어려우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뚜껑 위에다가 천 같은 걸 하나, 이 탁 하나 이런 앞비닐로 해놓고 거기다가 벌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개포 열고 딱 덮어놓으면은
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3층, 4층에 벌들이 몇 마리 안 달라붙어. 그냥 그러다가 꿀 뜨는 거죠. 요새 국내도 외국에서 이런 걸 수입에다, 당진의 오석환 씨라고 이 양반이 갖다가 일부 수입에다가 판다고 협회지에다가 그전에 광고 내놓고 봤는데 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그놈을 이렇게 험으로써 벌들이 싫어서 막 저 출입구 앞에 도망갔다가 다시 원대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는데 아가씨 처리 한두 시간만 역사를 안 하면은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주 편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벌 안 털으니까. 그리고 그 성분이 뭐냐 하면은 그게 복숭아 잎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던가 그런 약이에요. 옛날 토종꿀 뜨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첫설이 올 때 복숭아 잎이 아직까지 서리가 안 와서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돌을 뜨겁게 달궈요. 불 떼서 뜨겁게 달구고 여기다가 복숭아 잎을 따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막 김이 나고 복숭아 잎이 뭐 쪄지는 거 아니야. 거기다 토종벌을 갖다가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토종벌이 그 냄새로 해서 완전히 다 그냥 마취가 돼서 옷으로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토종꿀을 뜨고 그럼 이제 한참 있다가 이 벌들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납니다. 마취해서 깨나는 거죠. 자, 요거는 진드기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밑에다가 CTG 같은 걸 깔고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80년대 초에 진드기가 많을 때 한번 종이를 깔고서 그때 신문지 깔고서 다 등전훈연지라고 해서 빨간 가운데 이렇게 약이 붙은 거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 두꺼운 종에다가 약을 묻혀놓은 건데 그걸 태우는 겁니다. 불꽃은 안 나가고 불은 활활 타는 건 아니지만 불에 종이 붙여놓고서 이렇게 타다닥 타서 들어가는데 다 타서 연기가 나는데 밑에다 종이 깔아놓으면 이 정도 떨어졌어요. 진드기가 빨갛게. 그러면은 벌 한 통에서 많이 떨어지는 건 얼마까지 떨어지냐? 3,000마리 떨어지는 거예요. 3,000마리. 진드기 못 봤는데. 못 봤어요. 공교롭게도 있는 거 한번 배드약은 내가 어떻게 찾으시라도. 자, 그래서 진드기가 많은 거는 3,000마리. 그 당시 뭐 어지간하면 1,000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안 쉬었다 하세요. 4시간 넘었네. 가만히 있어봐. 김은흥에 이건 뭐 국내에 없는 거고 요거 이제 장수말벌, 흑등말벌. 이제 뭐 가을벌 관리할 때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특히 병충해인데 이게 아마 초보자들 뿐이 아니라 전업농가들도 가을에는 이제 장수말벌이나 말벌이 상당히 벌을 피해를 많이 줍니다. 또 거미도 많은 피해를 주고 근데 특히 이제 왕퉁이라고도 하고 장수말벌 땅에다가 묘지나 뚝방이나 이런 땅 속에서 사는 큰 벌이 있어. 말벌 나무에다 짓고 사는 거는 뭐 황말벌, 준말벌, 검정말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적고 땅 속에다 짓고 사는 게 큽니다. 이게 제일 집 단위로 공격을 해요. 벌통을 출입구 앞에 와서 그냥 한 번씩 물었다 죽이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0마리만 와서 죽여도 금방 내 한 통 죽여요. 한 100마리 오면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5통 사놨다, 10통 사놨다 하나도 없이 싸그리 역봉이 죽일 수 있습니다. 100마리만 오면은. 그래서 가을에는 상당히 초보자들한테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장수말벌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달래 꽃 필 때부터 월동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돼요? 설이 올 때까지 이게 계속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계속 번식하는데 처음에는 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알 하나씩 낳다가 2개 낳다 3개 낳다 이게 점점 늘려져 가지고 지금은 아마 크기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해서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하는데 크면은 한 9층 아파트 정도 만듭니다. 장수말벌이. 그런데 요새 외국에서들은 등검정 말벌, 흑등말벌이라는 거는 한 11층, 12층까지 만들어요. 큰 거는 이만합니다. 장수말벌보다도 더 커요. 개체가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전남 지역까지 퍼져가지고 경북까지
상당히 지금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봄에 아가씨꽃 필 때나 벚꽃 필 때 이때 잡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가을에 수백 마리 한 차를 잡는 거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개 이제 7월 하순서부터 장마가 많이 오면은 7월 하순서부터 공격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곤충을 잡아먹을 게 많으면은 벌한테 오질 않고 벌은 8월 달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8월 하순서부터 9월에 피크를 이루고 10월 중순에 월동식량이 끝나면 이때서부터는 말벌도 개체수가 줄어들어가면서 줄어들어요. 네. 자, 이렇게 등검자 흑등말벌이라는 것이 이거는 나무 얕은 데 짓는 게 아니라 높은 데다 져요. 이렇게. 이게 진주 성안에 내가 지은 거를 지난번에 가서 보고 찍은 겁니다. 높은 나무에 한 10m 이렇게 이상 될까? 그 정도에다 지었더라고. 이렇게 높은 데다 지는데 저게 사진은 이렇지만 큽니다. 2010년경에 우리나라의 부산 쪽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계속 번지는데 이거는 제일 먹이 사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꿀벌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육 밀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해를 앞으로 많이 줄 것이고 제일 많이 번식 속도가 빠를 것이다. 왜? 먹고 잡아먹을 꿀벌이 천지백갈이 널려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요. 1년이면은 계속 뭐 한 몇십 킬로씩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1년에 번식 속도가. 그래서 하루에 이것도 이제 장수말벌처럼 집단 공격은 하지 않고 연희 말벌처럼 하나씩 채갑니다. 채다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머리 떼내고 다리 떼내고 날개 떼내서 가슴살만 배 떼내고서 가슴살만 딱 떼다가 그걸 이빨로 고기 단자를 만들어서 갖다가 일벌들의 먹이로다가 단백질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잡아가는데 매미채로다가 하루에 오는 것을 봉장해서 잡으면은 많이 잡는 사람은 얼추 1000마리까지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몇 마리를 잡아간다고 해야거든요. 예? 그럼 하루에 수천 마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벌이 아주 이것 때문에 양봉가들이 아주 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500~600마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놈을 부지런히 잡아다가 또 과일 담는 소주 35도짜리 사다가 계속 하루에 10병 담았네, 5병 담았네,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 병에 5만 원씩 팔으면은 정말 하루 일당이 짭짭하게 되는 거죠. 예. 자, 팔 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 같지 않고 유인제로도 조금 이게 잘 안 죽는다 그래요. 아주 벌이 또 단단해, 덩어리가.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알아냈는데 어떻게 잡느냐? 농약 원액을 갖다가 덩어리다 붙이는데 그냥 발라서는 안 되고 덩어리다가 강력본도로다가 요 면봉 있죠. 예? 면봉을 장수말벌은 면봉을 붙여도 날아가요. 그 무게를 견디고. 예? 근데 이 작은 말벌이나 흑등말벌은 면봉을 붙이면 무거워서 잘 날아가기가 어렵다 이게. 그래서 뭐만큼 붙이느냐? 성냥골 딱지 빨간 거 있죠. 예? 면봉보다 적게 요만खे 솜을 뭉쳐서 덩어리다가 딱 뭉쳐주고 그러고서 1ml 주사기가 있어요. 동물약국이나 약국 의료기상에 가면은 요 놈을 가지고 곤충 살충제 요 놈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흐르지 않을 만큼 살짝 넣는 거예요. 살아있는 벌 덩어리다가.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해질 무렵에 해야 합니다. 해질 무렵. 예? 아니 이 말벌이 꿀벌보다 눈이 밝아서 어두울 때는 조금 다녀요. 근데 일단 집 위로 가서 집안이 들어있어야 그 냄새로 인해서 다른 벌로 인해서 죽죠. 이놈이 자꾸 들랑달랑 하면은 안 죽는 거예요. 낮이 보내면은. 예? 꼭 저녁 때 해질 무렵 어두워요. 이게 낮이 잡아서 기운 빠지지 않게 잘 모셔놨다가 예? 대신에 이게 이 덩어리다 붙인 걸 떼면 안 되잖아요. 뗍니다. 뭐 갖고 떼느냐? 가운데 다리나 뒷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앞다리는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꿀벌 잡을 때 보면은 자세히 여러분들 봉장해 보세요.
내가 카메라로 몇 번 찍으려고 하다 못 찍었는데 연속 카메라로 있으면 찍을까 못 찍어요. 적은 말벌들이 그 꿀벌을 잡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는 빠르니까 못 잡고 이렇게 꿀 물고 역사하고 두를 때 이때 슬슬슬 이렇게 올 때 탁 채거든요. 채기 위해서 뒷다리하고 중간다리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꿀 버리는 데에서 탁 이렇게 해서 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뒤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그 다리를 절반 정도를 가위로 잘라주라 해요. 뒷다리요. 그래야 이 덩어리 있는 농약이 집까지 전달이 됩니다.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요. 다리를 안 자르면. 그럼 아무 뭐 그럼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집이 큰 거를 죽는 애 안 죽어요. 일부는 죽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5마리 정도. 요새는 아마 한두 마리 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근데 집이 커지면은 한 5마리 그 집 거를 동시다발에 딱 해서 날려보내면은 몰살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사과밭이 많은 데는 이 흑등말벌이라는 게 사과 그 상처낸 데 가서 즙을 빨아갖고 타먹어서 사과가 파과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과 농사 짓는데 파과가 많이 생기면 내가 그거 잡아줄 테니까 당신 사과 파과 생기는 거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만 줄 수 있겠느냐. 어느 집이 100박스가 생겼대요. 그런데 그거를 5박스로 줄여줬다 이게. 그럼 아니 사과 시컷 얻어먹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를 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이번 내가 이제 이번 세계 양봉충에서 발표하려고 그래요. 요 내용을.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 이게 유럽 쪽에도 이 벌이 아주 이거 처치곤란해. 아직까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자, 습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포도 껍질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포도 사다 먹으면 버리지 말고 설탕물에다가 계속 갖다 쟁여요. 문질러서.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걸러가지고 그 액을 말벌 유인제로 쓰면 제일 좋아요. 포도 껍질을. 알맹이는 또 알맹이까지 하면 뭐니까. 설탕물, 사양액. 거기다가 넣어서 해갖고 나중에 받쳐가지고 문질러갖고 손으로 자꾸 주물러서 이렇게 해서 포도가 우러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꿀벌이 좀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좀 더 타고 또 요새 해놓으면은 참나무를 잘라서 거기다 넣어서 참나무 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상에서 그 액체가 우러나오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참나무 상처난 뒤에 말벌이 잘 오잖아요. 풍뎅이도 오고 사슴벌레도 오고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통에다가 담아놔도 되고 페트병에다 넣어놔도 되고 좀 그늘 있는 데다가 놓고 또 아니면은 말벌 포획기를 한 1.5m나 1m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놔도 됩니다. 자, 여기 어디 남는데 자, 이것도 말벌이 와서 이렇게 죽여요. 사거리. 싹 죽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또 말벌 트랩이나 쥐 잡는 끈끈이를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거 몇십 마리씩 죽어요. 하나에 한 4, 50마리 붙으면 꽉 찹니다. 50마리 정도. 소리에도 그거 좋아하는 액을 그럼 묻혀놔야 되는. 그것까지 해봤는데 그건 안 되고 그냥 사는 거나 죽은 거나 한 마리만 붙여놓으면 돼요. 싱싱한 거. 썩지 않은 것만. 그리고 말벌이 동료 있는 앉은 거를 아주 좋아해요. 말벌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때려서 잡아가지고 상처난 거를 벌통에다 올려놔봐요. 그럼 말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가슴살만 싹 돌려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자기 동료의 먹이로다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한 번이 자기 등살을 다 못 가져가니까 잘라서 떼갑니다. 쉽게 해서 적당히 떼가고 다음에 또 와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이제 장마가 여러 날 지속되는데 비가 계속 와서 나가서 자기 유충의 먹이를 구할 수가 없다 하면은 말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말벌의 유충의 일부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른 새끼의 먹이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나는 못 봤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장마가 오래 지속되는 애는 가을에 개체수가 적고, 제가 이제 오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또 아니면 봄이 일찍 찾아온 애는 말벌이 번식되는 속도가 빨라져 갖고 가을에 말벌 개체수가 많습니다. 겨울에 한파가 지속돼서 오래돼서 겨울이 추웠던 애는 월동 잠을 자감해서 얼어 죽은 것들이 아니면은 자기가 몸속에 저장된 양분 부족에 인해서 죽어서 개체수가 적고 겨울에 덜 춥고 봄이 일찍 오는 피해가 많습니다. 올해 틀림없이 여름 장마가 적게 왔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비가 와서 새끼 먹이를 구하러 못 간 날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오리 개체수가 많아서 피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고냉지 지역은 말벌 피해가 적습니다. 왜? 추우니까 겨울 나는 뒤에 얼어 죽어서 개체수가 적고 봄에 늦게 태어나서 가을까지 번식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을 고냉지 지역은 말벌 개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보다는 전남이나 경남 지역에 말벌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암놈, 순놈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마디가 있어요. 여기가 다 일자로 됐거든요. 이렇게. 다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근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약간 파장이 됐잖아요. 여기가 좀 넓잖아요. 이런 데보다. 이렇게 양옆이 두 가운데가 파장이 있는 것이 순놈입니다. 요거는 꼴이 있는 데가 뭉뚱스럽고 그리고 이 촉각이 다른 것보다 한 20% 30% 기릅니다. 20% 정도. 촉각이 길고 요 덩어리가 파장이 있는 거는 탁 앉아있으면 손으로 그냥 자신만만하고 딱 붙잡아도 안 싸요. 아, 그러면, 야, 옆에 사람이, 야, 대단하다. 저 양 뭔가 그래. 저 쏘는 걸 그냥 손으로 잡고 하는데 실제 수법을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을에 교미 시기에 되면은 꿀벌 있는데 많이 옵니다. 와서 꿀벌을 먹이를 치우고 잡아요. 저놈들도. 저기는 쏘이면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죽지는 않지만 피해가 큽니다. 자, 그리고 거미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거미가 한 장소에서 이제 양봉장을 여러분들이 장수를 정해서 계속 기르면은 모든 동물이 그렇잖아요. 요새 뭐 고라니 피해가 많다. 이제 호랑이가 없고 승냥이가 없고 고라니 위에 사람 아니면은 잡아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이가 자꾸 늘어나고 제주도도 고라니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 기준 농사짓는 사람. 왜? 한라산에다 갖다 좀 풀어놨더니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서. 지금 뉴질랜드가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슴 같은 게 사슴인가 노른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1년에 얼마씩 아주 비행기를 해서 사살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개체수가. 그래서 이 거미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미가 개체수가 꿀벌이 많아지니까 그 거미줄이 잘 걸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요. 한 지역에서 오래 있으면. 그래서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달쯤에 저게 부화를 해요. 대개 어디서 부화하느냐? 죽은 나무 가지에서 부화를 합니다. 이파리가 막 나오는 데서 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삭쟁이, 나무 이파리가 안 나오는 죽은 가지 여기다 이렇게 채미해서 여기에 박실박실 수백 마리가 있다가 이게 점점 커가면서 점점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퍼져나기 전에 요때 옴닥옴닥 있을 때 요때 가서 불로 태워주던 농약을 에프킬라 쳐서 죽든 때려잡든 요때 잡는 게 제일 좋고 점점 커지면은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한 마리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낚시대 같은 거로 훌쳐 내려갖고 잡으려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때려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1.5리터나 1.8리터 물병 있잖아요. 페트병, 음료수병. 막에 열고서 발로 꼭꼭 밟아요. 그리고 막에 있는 데다가 나무 단단한 것을 콱 박아서 짧게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잔못을 박아버려요. 빠지지 않게. 그래서 요놈 가지고서 딱딱 개미를 잡으면 제일 잡는 그 기구로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러면 널빤지도 해보면 어려워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가벼우니까. 가볍고 그리고 또 거미줄이가 잔뜩 달라붙어요. 계속 하면. 근데 이제 페트병을 이렇게 하다 발로 밟더니 나무에다 확 대고 긁어버리면 거미줄이 쑥 한 번이 벗어지고 제가 해보니까 제일 낫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말벌 잡는 것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말벌 잡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배드민턴 채가 제일 좋아요. 이게 좀 커요. 전기체 있어요. 전기채 그거 장수말벌 같은 거 전기 세서 죽지도 않아요. 예? 조그만 건 하지만은 죽지. 그냥 그거 때려잡는 건 되지만은 전기 세서 죽을 때까지 하려면은 짐이 획 도망가버려. 예, 그래서 배드민턴 채로 때려잡는 게 제일 편하고 잘 잡힙니다. 넓어요. 그래서 되게 산속에 가도 많아요. 벌들이 또 산속에 프로폴리스를 채취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 가서 걸려 죽는 게 봉장 주위에 있는 거는 자꾸 잡아줄 수 있도록. 근데 한 2012년도인가 이상하게 장수말벌도 그렇고 거미도 그렇고 한 해 확 줄어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겨울에 어떤 추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지 저도 원인을 모르겠는데 갑자기 거미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여지껏 해가면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어떤 자연의 변화에 저런 것도 상당히 모읍니다. 요거는 뭐 말벌의 암컷과 여왕벌, 일벌, 수벌에 제가 잡힌 것을 그때 진흥청에다가 몇 마리씩 있는지 내가 눈으로 여왕벌인지 일벌인지 모르니까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여왕벌 숫자도 가을에 이렇게 많더라. 이게 가을에도 교미하고서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이때 자기들도 먹이를 충분히 먹어서 영양을 저장해야만이 겨울 동안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나댕일 때 잡아도 여왕벌을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말벌 잡는 어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다 놓으면은 요로 여기다가 유인제를 넣어놨고 검은 게 여기서 냄새가 펴서 요 가운데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로 냄새 맡고 쏙 들어간 놈이 나가려고 하니까 여긴 캄캄하고 나갈 데가 없고 이쪽이 보니까 군형 뚫리고 시원한 바람도 들으니까 이로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굶어서 기운 빠져서 죽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거 갖다가 이쪽이 옆이에 열었다 닫았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살짝 열고서 크다는 핀셋으로 다 잡아서 술 담그는 데다가 딱딱 잡아놓으면은 몇 병씩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잡는데 요거는 5월 달에 여기에서 아가시철에 잡은 이 장수 말벌인데 몇 마리 잡았느냐? 18마리 잡았어요. 그럼 말벌 집 큰 거를 수백 마리씩 사는 것을 18채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내가 조합장을 해가면서도 잘 안 다니고 안 지키는 거예요. 저렇게 잡고. 그러나 보면은 아가씨처럼 필히 잡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때 많이 잡을 때는 존말벌, 황말벌, 검정말벌 등등 해가지고 80마리 잡았어요. 80마리.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많이 오는 때는 이때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는 말벌 트랩을 설치해서 잡는 거죠. 자, 뭐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럽에 엄청나게 번져서 등검령 말벌이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건 생김새입니다. 생김새. 이렇게 꿀벌을 제일 좋아한다. 이 등검 흑등 말벌이라는 것이 꿀벌을 잡아먹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고 여기 아파트처럼 이게 자세히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한 10층 정도 되겠네. 그래서 개체수가 크니까 장수말벌보다도 더 집이 큽니다. 집이 더 커요. 자, 뭐 소충 요거는 1년에 2번 발생하는데 첫 번에 한 5월 달쯤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쌀벌레지 같은 게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요거를 벌집을 저장해 놨다. 꿀수비를 저장해 놨다. 요때 정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칼이나 송곳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벌집을 뚫고 다니기 때문에 보면 금방 보여요. 거기서 한 마리를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한 마리를 있는 걸 못 잡아서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돼서 다시 알을 낳았다. 그러면 수백 마리가 됩니다. 그럼 수백 마리가 그 벌통 안에다 하나가 나오면은 우글우글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돼요? 벌집이 그 안에 있는 거 다 절단나요. 큰 조그만 거는 괜찮지. 조금 덜 절단나는데 큰 거는 다 먹어칩니다. 꿀수비도 막 줄줄 흘러버리고. 그래서 요거는
비닐로 봉지다 같은 데다가 창고에다가 밀폐시켜 갖고 이리화탄소를 넣으면은 이 소충이 죽어요. 아니면은 벼 같은 거 소독하는 뭐 에피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훈증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거는 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약을 살 수가 있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리화탄소 같은 것은 화공약품 상에 가면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밀폐시키면은 죽고 보관해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개미 피해인데 이것도 뭐 제일 작은 개미가 피해를 준다. 뭐 큰 피해, 큰 불개미 같은 건 피해 그렇게 안 죽습니다. 옆이 막 이만큼 벌통 안에서 살아도 집 앞에 있는 죽은 벌들 청수부 역할만 해요. 예? 석고병이나 이런 거 죽은 거 물어가고 막 이러는데 대신에 아주 작은 개미, 요게 꿀벌한테 제일 피해를 준다. 이렇게 다리 같은 데 막 물고 늘어지니까 개미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벌 기르고 옆에다 개 먹여보면은 개가 벌한테 몇 방만 쐬면은 벌만 보면 아주 개개개개하고 막 민감해져요. 제가 이렇게 약좀 띵띵 벗을 때 벌에 쏘였죠. 예, 쏘입니다. 예, 쏴요. 병아리 같은 거는 벌 쏘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염소 같은 거 많이 쏘면 죽어요. 소 같은 거는 잘 죽었다 소리 없는데 말 죽어서 말값 물어준 사람 많고 나도 염소값을 물어줘 봤어요. 그리고 많이 쓰면 눈이 백태가 껴서 하얗게 이렇게 전체가 눈이 아주 망막을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봉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쏘이면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서 독냄새 나요. 그때 금방 죽은 거 먹어도 독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꿀 벌집 있는 거 딱 먹어보, 노엘제리 같은 거 먹다 그거 있는 거 딱 먹어봐야 아주 고약한 냄새 나죠. 독냄새. 자, 뭐 쥐가 겨울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특히나 스티로포통을 다 갈궈가지고 고속도로 내입니다. 쭉 붙여놓은 그래서 스티로포통은 통과 통 사이를 간격을 좀 떼놓아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쓴 건 막 10년 이상 된 것들은 뚜껑이 성한 게 없어요. 막 한 번이 30통이고 40통이고 그냥 뚜껑을 쭉 연결해서 뚫어놔. 출입구가 막히면 죽습니다. 겨울에 두꺼비가 저녁에 와서 잡아먹고 요거 두꺼비 저녁에 후라시 받고 다니면 잡으셔야 돼요. 잡기가 곤란하면은 그릇에다 담아서 붙잡아다가 저 멀리 우리 봉장에 못 올 때다 갖다 살려줘요. 그럼 그쪽에 가서 개비 잡아먹고 다른 벌레 잡아먹고 살아요. 자, 요거는 아가씨 꿀 뜨기 전에 정리채미를 하지 않고 아가씨 때 가서 정리채미라고 하는 먹이가 있던 것이 섞인 꿀이 18.7%, 약 50% 설탕이 섞였고 50% 꿀이 섞인 꿀입니다. 요건 장사꾼들이 사면은 그 당시에 70만원 많이 줘야 80만원 밖에 안 줬어요. 70만원. 설탕꿀 60만원 줄 때. 그러나 탄소비가 25나 26, 22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제값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150만원, 이 정도 140만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설탕꿀 괜히 한 도라무 넣고 떠보야 70만원, 80만원, 두 도라무, 세 도라무 해보야 제대로 된 거 한 도라무 값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설탕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거 다 떠서 제 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도 내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올해도 뽕나무 꿀 떴는데 정리 채밀 않고 저렇게 먹이장 다 빼고 떴는데 23.5가 넘는다 이게요. 그럼 순수한 꿀이라고 팔아도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농약 줘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3단 이거 죽은 건데 수북수북 할 정도로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압 분무기로다가 쳐서 이 벌통 있는 데까지 농약이 날라와서 죽은 겁니다. 자, 이것도 누가 놀래 벌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쳐서 싹 죽은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시간을 오늘 채미로고 2충 하는 거 요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